네, 안녕하세요.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을 맡고 있는 대표원장 양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나로 한방병원에서 다이어트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장님과 함께 이제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요즘에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일 것 같아요. 과연 이 제로 음료 많이 먹어도 괜찮을지, 이걸 먹으면 정말 살이 안 찌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제로 음료는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를 사용을 해서 단맛은 살리고 칼로리는 낮춘 음료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호되고 있는데요. 근데 제로 음료가 오히려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인공 감미료를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인체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해 안전성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제로 음료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미쳐서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걸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과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인슐린 상승 작용은 일으키기 때문에 대사 문제라든지 체중 증가,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음료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단맛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식욕 자체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열량이 없는 단맛을 감지하면 불완전한 보상이 주어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단 음식을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제로 음료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장기적인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라면 제로 음료보다는 물이나 허브티 같은 건강한 대체 음료를 섭취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로 음료들도 인슐린 수치를 조절해가지고 당뇨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량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굶으면서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굶는 다이어트가 안 좋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이 굶는 다이어트가 실제로 안 좋은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굶는 다이어트는 섭취하는 열량을 극도로 제한을 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인데요. 체중을 빠르게 줄일 수는 있지만 건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우리의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에너지로도 신체 기능이 유지가 되도록 몸이 적응하게 되고, 이때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더 쉽게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굶는 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신체는 저장되어 있는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체력 저하로 이어지거나 장기적으로는 기초대사량 자체를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굶게 되면 식이로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 결핍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 피부와 모발 건강의 저하, 신체적인 피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저혈압, 어지러움, 빈혈, 저혈당과 같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오래 견디는 것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폭식증이라던가 거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스트레스성 폭식 증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굶는 다이어트는 평생 지속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으로 일시적인 체중 감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정상적인 식사 패턴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체중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가 예정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아예 극단적으로 우리가 식사량을 줄이는 것 말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이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 괜찮은가요?
간헐적 단식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보다는 섭취 시간대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먹는 시간과 단식 시간을 지켜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대사적인 위험 인자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방법인데요. 실제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 개선, 체지방 감소, 신진대사 활성화, 체내 염증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좋은 다이어트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본인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 경우라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에 단식 시간에는 안 먹고 억지로 참다가 먹는 시간에는 몰아서 과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간헐적 단식이 아닌 간헐적 폭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운동량이 많은 경우에도 간헐적 단식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신체 활동이 많거나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단식 기간 동안 활동에 필요한 높은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 집중력 저하, 운동 능력 감소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도 다이어트 목적의 간헐적 단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성장기에 단백질,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근육이나 뼈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고 호르몬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 만큼 특히나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생리주기에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식 스트레스로 인해 섭식장애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경우에도 단식이 근손실, 영양 부족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보통 간헐적 단식보다는 적절한 칼로리 제한 식사와 함께 운동을 병행하는 다른 방법을 또한 추천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약 복용과 단식을 병행하면서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을 항상 고려해야 하므로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 하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예 외에도 단식을 지속하는 거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임산부, 수유부, 간, 신장 질환, 암 환자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식단하니까 원장님 사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탄수 사이클로 단기간에 살을 빼고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량을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탄수 사이클로 단기간 살을 빼고 건강한 식단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말씀해주신 탄수 사이클은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 근육 보존 등을 목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걸로 단기간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통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지방 연소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고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는 로딩 기간에는 에너지 저장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 지방 등으로 일정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근손실은 최소화하고 동시에 체지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어서 체중 감량 이후에도 쉽게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수 사이클링 이후에 성공적으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이클링이 끝난 이후에도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여야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꾸준히 지속하게 되면 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또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탄수 사이클링 이후에도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나만의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SNS에 요즘에 광고하는 다이어트 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약들이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